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2267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은 0.69% 상승해서 814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종가와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특이 종목 SK하이닉스죠. 갑자기 상승이 나와서 종가 기준으로 2.52% 상승했는데 한때는 3% 이상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85,300원에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온 이유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전망, 그리고 주가 흐름과 주목할 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들어왔죠.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유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올 때마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도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갭상승 후에 흘러내리는 흐름은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처럼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나왔는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죠.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네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상승도 비교적 크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설명할 때 인텔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인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어떠한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자, 제로금리라는 것은 시장으로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은행에 묶일 수 있는 자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금리 유지라는 말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 통화스와프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통화스와프의 목적은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6개월 연장하겠다, 이런 말은 시장을 더욱더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97년 IMF 때를 생각해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외화가 바닥이 났을 때 외화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IMF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 연준에서 기자회견했을 때 통화스와프 연장과 금리 동결,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 정부에서 유동성 자금들을 시장에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각국 정부에서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들, 이런 것들을 회수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트리거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말은 국내에서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제 미 연준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지난달만 하더라도 1200원대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지금 보면 1190원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자, 1년간의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3월 19일을 정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달러 약세, 나아가서 원화 강세를 뜻하거든요. 그렇단 말은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외국인의 주식 자금에 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텔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코스피 시장에는 7월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잠깐 보시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약 6개월간의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24조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나갔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자금을 보시면 1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올해 빠져나간 외국인의 자금 약 23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국내 시장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비교를 위해서 작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작년 한 해 동안은 외국인은 약 1조 원 정도 국내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약 23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오늘 새벽에 미 연준에서 발표한 금리 동결 그리고 통화스와퍼 연장,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봤을 때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의 자금 약 23조 원은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의 빠져나간 순매수 자금을 보시면 23조 8천억이거든요. 아까 제가 23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치하시고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외국인의 자금이 7월부터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더욱더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4억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서울 기준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면 소형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컸는데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대형 아파트는 매매하기 부담스럽단 말이죠. 반면에 소형 아파트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본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에 몰렸고 이로 인해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대형 아파트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그럼 주식시장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개인들의 유동성에 의해서 지난 3월달에 코스피가 1400포인트를 저점으로 22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 연준의 금리 동결, 통화스와퍼 연장, 달러 약세,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경제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유동성 장세였다면 앞으로는 외국인들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은 개인들보다 자금력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못 갔던 종목들, 그 중에서도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외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특히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더욱 관심을 가져본다면 앞으로의 외국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면 더 수월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를 했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영업이익은 8조를 넘었고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쪽 부분에서 특수를 받고 스마트폰과 TV 쪽에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스마트폰은 전체 매출의 4.3% 그리고 전년 동기 5.6% 하락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컨퍼런스 콜이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게임과 그래픽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게요. 하반기 모바일과 그래픽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요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버 수요는 상반기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수급 변동을 논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하반기 모바일 성장이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택트,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다양한 섹터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수요가 급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바일과 관련된 업체들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모바일 성장세를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스마트폰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바일, 특히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주가는 MC넥스 종목이거든요. 오늘 7% 상승해서 4만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서 큰 하락이 나온 뒤에 다시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약 5%의 큰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 매수하세요 이런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에는 모바일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고,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8월 초에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있죠. 이런 여러가지 재료를 보았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지켜보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러한 취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오후장 되면서 갑자기 2~3%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고점 대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마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안정화되고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1순위로 외국인이 매수할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이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외 코스피 우량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경제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영상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도 없었고 통화 스와프도 연장이 되었고, 이 말은 주식시장에 풀려있는 자금들이 다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신흥시장, 즉 이머징 마켓 쪽으로 외국인의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만 현재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약 23조 8천억이나 되거든요. 이러한 자금이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시그널들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상반기는 개인들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면 하반기는 외국인들의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오늘 상승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에 모바일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죠. 그로 인해서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기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SK하이닉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빠져나간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보다 주가는 더욱더 상단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흘러 들어올 때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신다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어제 종가와 동일한 가격대로 마감이 되었죠. 이틀 연속 갭상승 후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차익 매물 실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더라도 어제 오늘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반도체, 스마트폰 이쪽 분야의 업황 개선이 더욱더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맥락을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